안녕하세요. 저는 2018학년도 2학기 서양중세사 수업을 수강하는 역사문화학과 박현정입니다. 저는 원래 문화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서양중세사 시간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그 세계에 걸쳐서 일어난 문화적 변화이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도 좀 더 좁혀서 회화에 대해서 회화라는 범주로 좁히게 됐고, 그 중에서도 지오토라는 화가를 중심으로 큐레이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오토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작품을 토대로 큐레이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오토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기이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우선 제가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이렇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위키완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둘의 내용에서는 그 이탈리아어를 쓰는 문화권의 14세기를 뜻하는 트레센토는 미술사에서 르네상스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회화가 피렌체와 투스카니에서 미샤치오의 프레스코화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지오토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인 면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또 위키안드에서 지오토에 대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지오토는 일단 피렌체의 화가이자 조각가였고, 그 관념적인 평면 회화를 극복해서 화면의 입체감과 실체감을 표현하는 기법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오토는 이렇게 말해서 도 되게 단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작품이랑 작품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시면서 지오토의 그 예술적인 면을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 지오토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앞으로 알아볼 내용에 대해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지오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큐레이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이 웹사이트에서는 인터넷에서 아카이브를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렇게 지오토 디 본돈에 대해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구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트 앤 컬처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림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장점이었고요. 또 지오토가 한 군데에서만 그 예술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별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품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료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치마부는 그 지오토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어린 곳에서는 어렸을 시절에는 이런 데서, 그리고 아시시에서의 작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게 이 사료의 장점이었어요. 이렇게 위키한드처럼 여기에 목차가 나눠져 있고 누르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믿을 만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제 큐레이팅에 참고해 봤고요. 또 알타블 이 사이트도 예술가만을 다루는 백과사전 같은 사이트여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1차 사료로 넣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1차 사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예술계의 살짝 위키백과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찾아보기 쉬웠고요. 이렇게 앞에서 봤던 그 지오토에 대한 그런 일생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아까 보셨듯이 어렸을 때 뭐 중년, 이렇게 말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오토 자체의 스타일과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정말 백과사전처럼 다가올 수 있는 사료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트도 웹 갤러리 오브 아트라고 해서 지오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예술가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저는 밑에 각주처럼 내용을 달아봤어요. 이런 식의 내용을 달았는데 이런 내용에서 이 두 사이트에서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내용이 많았어서 정리해봤는데 지오토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어가지고 우선 스승인 치마부에게 배우면서 프레스코화를 계속 그렸고 종교적인 인물들을 모사했습니다. 이때 신체적, 정서적 정확성에 중점을 뒀었고 그래서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견습생으로 이탈리아 전역을 일했지만 주로 피렌체에서 일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토 시대에 만연했던 비잔틴 양식에서 벗어나서 자연주의와 우주의식을 추구하는 최초의 예술가였고 정확하고 세세한 것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록이 조금 부족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오토는 거의 독학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창시한 그런 기법이 처음에 고딕 양식과 비잔틴을 합친 중세풍의 그림을 고수하는 치마부의 견습생이었지만 틀에 박히지는 않았고 그 주제를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되게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중기에는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해서 좀 더 나은 기술을 연마했고 이때 스크루베니 체프를 이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모든 예배당의 자연주의적 요소와 함께 세심하게 조각된 주제를 사용했고 독특한 형식의 그림을 개척해서 이것은 지오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후에도 뭐 그림 그리는 주제는 변함없이 종교적이었지만 스타일은 계속 발전했고 인생 마지막인 피렌체의 산타크루체 채플이 그리도록 의뢰를 받았고 이 시기에 남겨진 프레스코 백화에서 초창기 국제 고딕 양식의 영향 때문에 지오토의 스타일이 더 화려해졌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지오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오토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크로베그니